지진폭탄, 참으로 인상 깊은 이름이 아닐 수 없다. 오늘은 이 이름에 걸맞는 활약을 했던 사상 최용의 재래식 폭탄에 대한 이야기다. 원래 폭탄은 폭탄이 터질 때의 폭압과 파편으로 목표를 파괴하는 물건이다. 2차 대전 때의 폭탄도 매한가지였는데 지면에 낙하한 폭탄의 경우 대부분의 에너지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지상 목표물을 파괴할 때는 문제 없었지만 떡장갑을 둘러댄 건물을 직접 때리거나 아예 지하에 있는 목표물을 파괴하기에는 좀 버거웠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영국의 발명가 번지 웰리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두가 지표 속에 박힌 후에 폭발시켜 충격파를 지표면에 전달하는 폭탄을 고안했으나 당시 영국 공군은 이 폭탄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설계 스펙이 10톤에 달하는 당시로서는 미친 물건이었기 때문. 그러다가 여러 댐 폭격 작전에서 웰리스가 설계한 물수제비 폭탄으로 엄청난 성과를 올리자 영국 공군은 드디어 저 지진폭탄 아이디어를 재검토하게 되었다. 물론 폭탄이 너무 무겁다는 지적은 변하지 않아서 웰리스는 다시 폭탄의 설계안을 바꾸는 타협안을 내놓았고 그건 10톤짜리 설계를 5.4톤으로 줄여놓았을 뿐인 여전히 미친 크기의 폭탄이었다. 폭탄의 이름은 톨보이. 총 중량 5.4톤 중에 2.7톤이 작용량이라는 당시로서는 여러모로 정신나간 물건이었다. 이 톨보이는 기존 폭탄과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었는데 폭발 시점을 늦추는 지연신건과 몸체의 회전을 유도해 명중률을 높이는 특수한 구조의 꼬리날개가 있었다. 톨보이의 첫 임무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 직전 벌어졌던 독일의 수송용 터널을 폭격하는 작전이었는데 톨보이는 매우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고 안반층을 직접 뚫어버리고 터널을 흔적도 없이 무너뜨려버렸다. 이 정신나간 위력을 보게 된 영국 공군은 그동안 폭격의 효과를 못 보던 중장갑 목표물들의 톨보이들을 사용했고 콘크리트 떡칠이었던 유보트 기지에서부터 V2 발사 기지에 이르기까지 일단 기지 같아 보이는 곳이 있으면 전부 톨보이 하나씩은 먹었을 정도로 엄청난 빈도로 쓰이게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톨보이의 최고의 전과는 150m짜리 초장거리 대포 V3를 날려버린 것과 비스마르크급 2번함이었던 티르피츠를 엎어버린 것이었는데 V3 대포의 경우 레지스탕스로부터 무언가 이상한 기지가 있다 라는 보고에 항공정찰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멋에 쓰는 기지인지 감을 못 잡은 영국 공군이 뭐 일단 기지긴 하니까 톨보이 하나 날려보자 라는 어처구니 없는 작전으로 인해 기지째로 날아가 버렸고 티르피츠의 경우 온갖 폭격을 다해봐도 비스마르크급 특유의 떡장으로 인해 별 피해 없이 돌아다니자 바다 위의 요새에게는 요새형 폭탄이 제맛이지를 외치면서 톨보이를 갈겨버리는 비범한 작전으로 인해 갑판상부를 관통한 톨보이 한방에 그대로 익사당해버렸다. 저때 티르피츠가 있던 지역은 평탄한 모래밭 위에 있던 지역이라서 독일 해군은 침몰해도 뭐 다시 건져서 재활용하면 되지 뭐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떨어진 몇 발의 톨보이가 평탄했던 모래밭을 경사지형으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가라앉은 후 전복되면서 대부분의 승무원이 산소 부족으로 사망하고 함 자체도 재생불가 판정을 받아야만 했다. 결국 톨보이에 호되게 당한 독일군은 더더욱 많은 콘크리트를 기지에 쏟아부었고 시간이 갈수록 톨보이에 대해 내성이 생기고 있었는데 이에 질세라 웰리스는 드디어 초안이었던 10톤짜리 지진폭탄을 제안했고 톨보이로 재미 본 영국군은 이를 받아들여 길이 7.7m, 무게 10톤에 그중 6톤이 장약인 흉악하다 못해 악마 그 자체인 폭탄 그랜드 슬램을 개발해버렸다. 너무 큰 크기로 인해 랭커스터 폭격기 외부에 매달아서 날려야 했던 그랜드 슬램은 톨보이조차 제대로 파괴시키지 못했던 목표물에 모조리 다 투입되었으며 그 위력은 실로 엄청나서 철교 옆에 비껴 떨어졌다고 해도 이렇게 집안을 붕괴시켜서 무너뜨리는 묘기를 부렸으며 겨우겨우 추가 콘크리트를 발라대면서 톨보이에 버티던 유보트 기지들도 무슨 터널 개통하듯이 가볍게 뚫어버리는 실로 괴물같은 위력을 보여주었다. 그랜드 슬램의 경우 사실 대전 후반부에 개발된 물건이었던지라 독일이 항복한 후 일본에도 떨어뜨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원자폭탄으로 인해 태평양 전쟁에서는 쓰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대전 이후에는 핵무기 만능론 때문에 창고에서 썩히고 있다가 영국이 폭격기 전부를 퇴역시키면서 같이 퇴역하게 되었다. 물론 미국도 이 미칠 듯한 위력을 보고 홀딱 반해서 19.8톤이라는 실로 경악스러운 무게의 T-12 크라우드 메이커를 만들었으나 원자폭탄 덕분에 이 무기가 빛을 보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지진폭탄의 위력 자체는 인상적이었고 이후에도 대형 폭탄의 개발은 계속되어 통칭 미국의 MOAB와 러시아의 FOAB가 개발되면서 지진폭탄에서 시작된 초대형 폭탄의 기회번은 지금까지 충실하게 이어지고 있다.